기원전 3세기경은 우연히도 지구 동쪽과 서쪽에서 대규모 토목 사업이 시작된 시대였습니다. 동쪽에서는 진시황 시대에 시작된 만리장성, 서쪽에서는 로마의 첫 번째 가도인 아피아 가도가 시작된 시기였죠. 왜 국가 규모의 대규모 토목 사업을 중국은 방벽이었고 로마는 가도 건설이었을까요? 장성을 건설한 중국인과 도로망을 깐 로마인의 차이는 국가 규모 대사업에 대한 사고 방식의 차이였다고 보여집니다. 국가 방위라는 가장 중요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중국은 이민족과의 왕래를 차단하는 방벽을 세웠고 로마는 이민족과의 왕래를 촉진하는 것으로 가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두 민족의 사고방식 차이는 중국과 로마라는 고대 두 왕국의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제국의 고립이냐 확장이냐의 차이였죠. 로마가 중국인처럼 긴 방벽을 쌓지 않고 도로를 뚫는 쪽을 선택한 이유는 가도를 국가의 동맥으로 본 것으로 인간은 혈관을 통해 몸 구석구석 피가 보내져야 살아갈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국가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에도 혈맥 같은 도로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도로 자체는 로마인의 발명품이 아니지만 도로를 네트워크하고 그 관리를 잊지 않고 실행한 것은 완전히 로마인의 독창이었습니다.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는데 대부분 국가와 지방 단체가 비용을 분담하는 것으로 국고를 충당했고 경우에 따라서 일반 시민인 권세가나 부자가 도로를 건설해 기증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공사 시행은 군대가 도맡아 했는데 로마 가도를 군대가 건설한 것은 로마 가도가 애당초 군용 도로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도나 수도가 완성된 뒤 유지 보수를 포함한 관리를 맡은 것은 대부분 국가나 지방단체가 했는데 로마인은 인프라를 공공이 마땅히 해야 할 책무로 생각했습니다. 기원전 312년 그의 재무관이었던 아피우스가 입안하고 원로원이 가결하고 아피우스 자신이 총감독으로 지어진 로마 최초의 가도 아피아 가도는 아피우스의 이름을 딴 것으로 지어지는 모든 도로의 명도 이렇게 입안자의 이름에서 나왔죠. 아피아 가도는 최초에는 카푸아까지였고 기원전 268년에 베네벤토가 로마 영토에 편입되자마자 그렇게 연장되었고 다음에는 베노사와 타란토까지 되었고 종점인 브린디시까지 뚫린 것은 아디리아의 면에 있는 항구 도시 브린디시가 로마 지배 아래 들어온 20년 뒤에 완공되게 됩니다. 도로 하나를 만드는데 무려 70년 가까이 걸린 셈이죠. 아피아 가도는 가도의 여왕이라 불리는데 그 이유는 로마 가도가 어떠해야 하는가의 본보기이며 그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가도의 첫 번째 목적은 우선 군단의 신속한 이동을 목적으로 군용 도로로서의 기능을 충족해야 합니다. 로마는 제패한 지역에 마찰이 생길 수 있어 점령군을 상주시키지 않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면 기지에서 군단을 곧바로 출동시켜야 했기 때문이죠. 두 번째 목적은 정략 도로의 기능으로 아피아 가도가 지나는 지방들은 얼마 전까지 로마에 적대시했던 부족이 사는 지역으로 로마가 가도 건설 비용을 대고 왕래를 촉진시키면 패자 지역의 사람들을 동화시킬 수 있다고 본 것이죠. 로마 가도는 도시 한복판을 관통했는데 로마 군단만이 아닌 도시 주민들도 가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목적으로 사람과 물산의 유통이 늘어나며 자급자족을 벗어나 도로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패자가 승자의 칼을 빼들며 반항하는 것은 경제적 불만이나 자치권을 빼앗을 경우로 로마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죠. 패자의 도시를 지방자치단체 무니키피아로 만들어 공동체 내부의 자치를 완전히 인정해주고 경제력을 향상시켰던 것인데 이것이 로마가 강대해진 요인으로 승자인 로마가 패자를 동화시킨 정책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로마 가도를 어떻게 만들었길래 2000년이 지난 현재에도 유럽의 많은 도로들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로마 가도의 특징은 차도 양옆에 배수로가 나란히 있는데 너비 4m, 깊이 1m 차도 안에 빗물이 스며들어 고이는 상태를 피하기 위해 표면이 완만한 아치형으로 만들었고 빗물이나 눈 녹은 물이 자연스럽게 양옆으로 흐르게 했습니다. 물은 배수로로 흘러가고 배수로에는 물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도록 군데군데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 고대 로마의 토목기사들은 좌우명이 바위는 우리 편, 물은 적이라고 했답니다. 두 번째 특징은 포장도로 바깥쪽에는 나무 심는 것을 금지했는데 나무가 있으면 베어버렸습니다. 지하로 뻗는 뿌리가 도로의 내부로 침식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시내 도로와 마찬가지로 시외 가도도 인도가 딸려 있는데 인도의 폭은 3m를 넘고 5m가 된 곳도 있었고 통행량이 적은 곳은 너비 1m 정도이며 인도가 없는 가도는 터널의 내부뿐이었다고 합니다. 숲속을 지나는 가도는 차도와 인도를 합쳐서 무려 10m에 이르는 길이었는데 양쪽의 나무를 잘라내어 더 넓은 안전지대를 확보했는데 그 이유는 혹시 숲속에 숨어 있을지 모를 강도의 위험을 줄인 것이라고 합니다. 로마인들은 지형이 허락하는 한 일직선으로 만들었는데 아피아 가도가 무려 43km에 이르는 구간이 일직선이었죠. 평야도 지면을 평탄하게 오르고 습지에는 수많은 말뚝을 박은 다음 둑을 쌓고 그 위에 가도를 만들었고 강이나 골짜기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길과 같은 높이로 다리를 놓았죠. 이렇게 무리 없는 곳에 놓여 있는 다리를 육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곱고 평탄한 길에 집착한 이유는 길은 되도록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서입니다. 기원전 120년경 최초의 도로법인 셈프로니우스 도로법이 생기는데 이 법에 따라 모든 로마 가도에는 1로마마일마다 돌기둥을 세웠죠. 로마 시대의 마일인 밀리아레는 1000걸음에 해당하는 거리로 1485km 정도인데 사람 키만한 높이에 지름이 30cm 정도 되는 1로마마일 이정표가 세워졌던 것이죠. 아피아 가도를 로마에서 출발한 나그네가 10번째 이정표를 지나면 수도 로마에서 15km 정도 온 것을 알 수 있었죠. 길가에 묘비를 세우거나 무덤을 만드는 관습도 생겼는데 이런 관례를 만든 것이 아피아 가도를 만든 아피우스로 아피아 가도 옆에 자신의 무덤을 세워달라는 유언을 남겼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기보다 모든 길은 로마에서 출발하는 편이 더 적절한 표현입니다. 로마가 제국의 심장에서 몸 구석구석 피를 보내는 동맥이 바로 로마에서 출발했기 때문이죠. 수도 로마를 떠날 때는 12개였던 로마 가도가 추운 북해에서 뜨거운 사하라 사막, 대서양에서 유프라테스 강, 영국에서 시리아까지, 그리고 독일과 발칸 반도에서 이집트까지 로마 제국으로 뻗쳐가는 동안 돌을 깔아 포장한 간선 도로가 무려 375개로 전체 길이만도 8만 킬로에 이르렀고 자갈로 포장된 작은 도로인 지선을 합치면 15만 킬로미터로 혈맥이 로마 제국이라는 몸에 구석구석 뻗어갔죠. 소로마 제국이 붕괴한 6세기에 이탈리아를 방문한 동로마 제국의 고관이 경탄했을 만큼 아피아 가도는 그 무렵에도 충분히 기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아피아 가도가 착공된 기원전 312년부터 무려 800년이 지난 시점이었는데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보수를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당시에 쿠라토르라는 오늘날의 건설부 도로국장 같은 직책을 가진 사람이 가도를 유지,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임무를 다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유럽의 많은 도시들이 로마의 군단 기지에서 시작되었듯이 유럽의 많은 길도 로마 군단이 깔아놓은 길에서 시작된 것을 보면 다시금 로마인의 지혜를 감탄하게 됩니다. 오늘은 로마의 길, 가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